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해외 축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세리아 한 4경기 정도 가지고 왔고요. 이번 주에는 뭐 EPL도 없는데 라리가도 사실 다룰 경기가 많지 않아서 이제 뮌헨 경기 분데스리가랑 이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스페니쉬 슈퍼컵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레체 대 파르마 경기입니다. 요즘에 레체의 흐름이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일단 얘네들 저는 뭐 3톱부터 반다, 카마르다, 소틸 이 정도면은 하위권 치고는 나의 네임밸류가 나름대로 되는 편입니다. 못 이긴 경기는 많아도 좀 상대들이 빡센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싸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에 반해 이제 파르마는 뭐 얘네들도 뭐 피오렌티나 잡고 피사 잡고 이런 하위권들 잡은 거는 뭐 기분 좋긴 한데 펠레그리니 말고는 작년에 너무 인재 유출이 많아가지고 난 그래서 이게 좀 레체가 좀 더 강팀한테 나름대로 점수도 뽑고 버티기가 된다 그렇게 봤었거든요. 저는 뭐 파르마에 어쩌다 이런 뭐 역습 하나 그런 거 빼면은 레체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긴 하는데 역시나 뭐 하위권 매치인 만큼 무냄새를 제일 맡아야 될 것 같고 레체를 조금 더 높이 보고 있는 매치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은 피오렌티나 대 밀란입니다. 뭐 왕년에 이제 또 세리아 7공주 멤버지만은 올해는 이제 뒤에서 2등인 피오렌티나 전체 2등이 이제 AC 밀란의 대결이에요. 이제 맞대결상으로는 최근 10경기 중에 이제 무승부는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이제 또 9번이 한 점 차 게임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요즘엔 좀 피오렌티나 나아지는 추세고 밀란은 오늘 보니까 이런 예상 라인도 좀 떴는데 보니까 뭐 이제 모드리치한테 한번 휴식을 줄 것 같아요. 그동안 나이도 엄청 많은데 막 굴려 쓰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드리치가 없으면 확실히 분명히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백을 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도 지금 밀란 중원에서 좀 전진 패스를 되게 잘해주거든요. 모드리치가 없는 거는 분명한 타격이다. 글쎄 뭐 밀란이 이제 또 멤버도 그렇고 원정이라 가지고 승도 장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피오렌티나 올 시즌에 이제 하위권이어도 50점이나 났어요. 그리고 밀란에도 이런 퓰리시치나 레앙 같이 어느 상황에서든 득점을 해줄 만한 이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본다면 오바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합니다. 피렌체가 그동안 좀 헐거웠던 걸 생각하면 밀란을 봐도 상관없긴 하지만 저는 오바가 조금 더 땡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베로나 대 라치오 경기입니다. 자, 라치오가 직전 경기 때 이제 2대2로 비겨가지고 13경기 연속 언더를 마감을 했어요. 사실 이제 뭐 1대1은 그렇다 치고 이후에 이제 나머지 두 골이 전부 다 페널티킥이었는데 피렌체의 페널티킥부터가 사실 라치오의 수비수가 이게 발을 넣으려다가 태클을 하려다가 뺐거든요. 근데 이제 뒷발에 살짝 걸렸다 이래갖고 준 거야. 솔직히 좀 애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라치오도 이제 페널티킥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은 좀 보상 판정 느낌이 있지 않나. 약간 어깨 싸움을 볼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두 개의 페널티킥이 모두 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경기는 뭐 오바가 날 만한 찬스들도 덜어 있었고 피오렌티나가 그 당시에 50점이나 난 팀인데 베로나도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7경기 연속으로 얘네들은 오바 중입니다. 그 기간에는 뭐 이긴 적도 있었고 2승이나 또 하고 막 무승 달리다가 2승이나 했는데 요즘에도 보면 오바 게임이 좀 많죠. 그래서 일단 베로나는 오바 보기가 별로여서 저는 이제는 라치오의 언더는 여기서 그만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또 타티 카스테라스도 웨스트햄에 팔았고 공격 자원 중에 블라요디아나 델레바시루는 아직도 대회 중이고요. 직전 경기에서 이제 주장이 자카니도 윙어 경고 누적이어가지고 공백이 상당히 심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라치오의 정배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베로나가 워낙 또 이제 하위권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저는 뭐 이겨도 햄무일 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저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언더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태 맞대결로는 라치오가 꽤나 좋긴 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뭐 작년에도 4대0, 3대0 막 이렇게 이기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인터밀란 대 나폴리 1등과 3등의 대결입니다. 인터밀란이 이제 승점 4점 차로 앞서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승 경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슈퍼컵 이후에 인터밀란은 3연승을 달렸고 나폴리는 2승 1무. 좀 잘 나가다가 직전 경기 때 이제 베로나랑 비겼습니다. 2대2로. 최근 3시즌 동안 우승컵을 나눠 먹는 팀들이기도 하고요. 맞대결도 늘 치열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래도 뭐 인터밀란이 홈일 때는 2020년대 뭐 4승 2무 1패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인터밀란의 전력이라든지 슈퍼컵 이후에도 안 흔들리는 거 여러 안정감이 있다고는 해도 우승을 가릴 만한 그런 결정적인 매치여갖고 좀 뭐 소소한 이런 뭐 정배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인터밀란이 우승한 건 맞아요. 특히나 이제 올 시즌 첫 번째 게임 때 나폴리 홈 경기였는데 사실 이거 인터밀란이 되게 잘하고도 초실점을 이제 50급의 페널티킥을 줬었고 그 경기는 심판이 VAR도 안 보고 줬었어요. 참.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격하려고 인터밀란이 되게 좀 오바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역습에 두 골을 먹힌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기력은 인터밀란이 분명 더 나았는데 결과는 나폴리가 챙겨갔다 이런 느낌이라서 분명 홈에서는 그때 같은 일이 또 일어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터밀란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폴리가 폼이 오락가락 하다가 그냥 한 경기 뭐 이렇게 해먹은 거였었는데 지금은 인터밀란이 나름대로 더 탄탄한 것 같기는 하죠. 둘 다 그리고 올 시즌에 인터밀란 아예 무승부가 없고 나폴리는 무승부가 2번, 현저하게도 무승부도 적은지라 그전에는 이제 올 시즌 전까지 맞대결이 무승부가 3번이나 있었는데 저는 무승부 보기에는 별로 같고 그냥 인터밀란을 좀 더 좋게 보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언더도 살짝 보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인터밀란의 승리 정도? 메리트는 별로 없어서 그렇게 볼게요. 그다음에 스페인에서는 라요 바이카노랑 마요르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마요르카 하면 또 이비자 섬이 있는 뭐 그런 동네여서 원래 홈발이 센 팀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원정은 올 시즌에 홈보다도 별로예요. 근데 이제 바이에카노가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라리가 경기에서는 5무 3패로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막 승리가 불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가 아니면은 전부 코파델레이거든요. 사실 뭐 그동안 뭐 최상위권 팀을 리그에서 만난 것도 별로 없었는데 승을 못 챙긴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맞대결상 3년 동안 라요 바이카노가 이긴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무승부각을 좀 맞고 싶은? 기록상으로는 뭐 마요르카가 좀 더 좋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무승부 맞기에 좀 괜찮은 것 같은 매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슈페르코파 사우디에서 열리는 이제 또 엘클라시코가 나옵니다. 그 기나긴 라이벌리에도 얘네들은 맞대결상 바르셀로나 기준 104승 52무 106패로 진짜 호각이에요. 레알이 그냥 2번 더 이긴 정도. 총 이제 250전이 넘는데 무승부 비율이 대단히 낮고요. 이런 맞대결상으로도 보면 최근에 뭐 2019년 리그에서가 이제 마지막 무승부라고 하고 중간중간 이런 뭐 스페르코파나 코파델레 이런 연장전이 있는 데서는 무승부가 90분 이내에 나왔지만은 거의 좀 많이 좀 비율이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사우디 중립 경기장이기도 하지만은 원래부터 홈이나 원정을 안 가리고 역배가 대단히 잘 펴지는 편이에요. 어느 한쪽이 폼이 안 좋고 이런 거를 떠나서 역배도 상당히 잘 터지고 더구나 오바가 굉장히 많다. 매번 또 그리고 이제 엘클라시코에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선수가 바로 또 비니시우스인데 비니시우스가 지금 19경기 연속으로 득점이 없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우리나라와의 평가전 때 그때 이후로 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직도 여전히 크랙 같은 면은 그대로인데 이 득점이 없는 게 좀 아쉽네. 그래도 뭐 늘 이제 오바가 되게 맛있는 매치업답게 저는 오바가 퍼스트 픽일 것 같고 흐름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리그에서 8연승 휴식기 전이나 후나 되게 잘하고 있는데 레알은 햄무만 일삼다가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에서 베티스를 5대1로 폭격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일관성 있게 그동안 이제 레이클에서 많이 보였던 역배, 프렌, 오바 이 메타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오바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뭐 레알, 프렌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이에른 뮌헨이랑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이제 분데스리가도 크리스마스 휴식기 이후로 이제 재개되는 그런 후반기 첫 경기인데요. 맞대결이 그냥 뮌헨이 개 압살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있는 지표만 봐도 그래요. 왼쪽에 보면은 다 이제 볼부 기준인데 뮌헨이 전부 다 뭐 이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뮌헨의 홈 경기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는 30승 2무로 그냥 32경기 동안 아예 진 적이 없었다. 작년에 이제 뮌헨이 홈 경기에서 2실점이나 한 게 요상할 정도로 그때 3대2였는데 그전에는 뭐 개패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뮌헨은 최근 10시즌 중에 그리고 휴식기 첫 경기잖아요. 휴식기 첫 경기에서는 최근 10시즌 동안 8승 2패로 괜찮았다. 그리고 그 2패가 2023년에 이제 우승 경쟁했던 라이프치히라든지 2020년에 이제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인데 메넨글라드바한테는 늘 이런 좀 상성 같은 게 있다고 썼습니다. 은근히 뮌헨을 좀 잘 잡는 그런 팀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볼프스부르크처럼 압도적인 이런 기록을 보인 팀한테는 저는 충분히 마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준점이 2부터가 시작이던데 이게 조금 골치 아프긴 하네요. 보니까 뭐 4대0, 6대0으로 팬 적도 막 옛날에 있고 했지만은 또 이제 2점 차도 상당히 많아요. 이마이나 좀 더 배당을 원한다면 이 햄무? 뮌헨의 승리는 받고 가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기록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세리아랑 뭐 라리가, 슈페르코파, 뭐 분데스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다음에 뭐 기록상으로 잘 보이는 거는 뮌헨이었던 것 같네요. 엘클라시코처럼 또 대박 매치도 하나 있기도 하고 인터밀란 대 나폴리도 우승 경쟁이 중요한 매치고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오늘따라 좀 이제 언더오버도 좀 보는 것 같고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마 다음 주에는 축구가 주중에 그냥 좀 짬짬이 있길래 아마 한 라운드 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